네, 새벽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놀라웠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급등하게 만든 건 향후 가이던스도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역시나 젠슨 황의 어깨에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박수호 교수님,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실적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4분기에 매출이 221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5.1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건데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예상치가 206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4.64달러였는데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409%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엔비디아는 그 전에 원래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 증권사 컨센서스를 넘어섰으니까 젠슨 황의 매직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젠슨 황의 버금가는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아저씨 네, 김장렬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김장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숫자가 저는 명확히 기억이 납니다. 210과 240, 네네. 210을 훌쩍 뛰어넘어서 제가 새벽부터 이제 깨톡을 했죠, 깨톡.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 숫자 잘 나왔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올라온 기대치가 사실은 215억까지 부른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것도 넘었고. 221억 달러의 그렇죠. 매출을 기록을 네, 했죠. 당연히 그 마진 더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의 성장률의 상당 부분은 우리 그 매출의 80% 이상 차 데이터 센터인데 네. 지난 분기에 80%는 이번 8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더 성장이 좋았던 거고요. 데이터 센터가 네.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네, 400%나 400, 그쵸.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좋았던 거고 가이던스가 2월, 3월, 4월이잖아요. 240억 달러 불렀나요? 네. 240억 달러. 이것도 역시 시장에서 기대치는 230억 달러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조금씩 더 좋았어요. 그래서 엄청 좋았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시간에서 올라간 거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미리 빠졌잖아요. 그죠? 오늘도 좀 빠졌고 장중에 합해서 한 7, 8% 정도 빠졌는데 그 정도 모르고 말았으면 그거 회복하는 정도로 끝났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컨퍼런스 콜에서 여기도 자막에 나온 것 같은데 영어로 디맨드 서징이라고 그 젠슨 황이 네. 수요가 막 폭발적이다, 티핑 포인트 탁 건드리면 이제는 확 날아간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AMD가 들어오고 TSMC가 생산을 어떻게 잘 못하고 하지만은 부족하니까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쵸. 프라이싱 파워가 걸로 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물량이 어떤지 몰라도 가격 때문에도 당분간 이번 분기 2, 3, 4까지도 그 가이던스 준 거는 충분히 미트하고 그 이상 갈 것 같아서 방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표를 준 거에서 괜찮다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전날에도 그렇고요. 오늘 밤사이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거 뭐야, 얘 내용이 조금 어디 새나갔나 싶은 네.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렇게 또 더 시장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주가도 좀 주정을 보였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대중 교수님,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는 어제도 저희가 좀 예상을 했지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바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약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엔비디아가 10%까지도 막 올랐었는데. 엔비디아 주가도 그렇고 하이닉스 주가도 그렇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 70억 불에서 130억 불로 증가하는 그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시간에서 24% 상승했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지금 실적치가 기대치 이상으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 20%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한 8%, 9%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시장에서의 반응도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의 주가를 최근의 상황에서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740불 전후로 한 고점 라인에서 660불까지 한 12%, 13% 빠졌습니다. 그리고 7, 8% 반등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 이게 추세의 반전을 일으키는 가격의 진행이 아니고 반등 차원에서의 그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요? 그렇죠. 최근 하락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12%, 13%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자율 반등 차원에서의 흐름이죠. 거기에 실적치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어도 내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의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의 상승률과 또 국내 증시에 반영되는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센 반등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후의 종목들에 대한 흐름 또한 조금은 추가적인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치를 판단해보고 결론을 내리신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전망 뭐 가이던스도 좋았잖아요. 그러면은 청사진을 더 좀 긍정적으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 240억이 넘는 그렇죠. 매출 기록을 240억 달러가 넘는 매출 전망을 했는데. 그렇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AI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그 소프트뱅크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네. 그리고 신규 제품이 가격 책정 문제에 있어서 H200 가격이 5만 불 수준으로서 아마 책정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적인 부담이 AMD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선호도가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가격이 낮은 AMD 제품이나 또 다른 제품으로 진화하면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실적 대비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 이러한 흐름의 모습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약간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관점으로의 대응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보수적 관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아저씨 김장렬 교수님께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에 관련한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한 성능 비교를 해봤을 때 엔비디아를 그 가격 주고 사는 게 훨씬 좋다라고 지금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제가 뭐 쓴 건 아니니까 남들 얘기하는 거 들어서 네.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AMD가 목표로 한 그 수치가 있어요. 스스로 나온 목표가 올해 네. 35억 달러인가 35억 달러일 겁니다. 네. 그 정도 매출인데 그 GPU. 근데 우리 엔비디아 한 분기 실적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올해 전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면 얼마죠? 그러니까 10%가 한 8, 얼마 안 돼요. 네. 8%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AMD가 바로 치고 올라오기는 어렵고요.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경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면은 장외에서 AMD도 주가가 한 4% 오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MD 주가 안 쌉니다. PER 한 45배, 6배 되니까 네. 안 싼데 엔비디아가 좀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30배 초반일 것 같은데 AMD가 베이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갈 수 있다면 하면은 높게 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8%. 그러니까 그런 테크니컬한 것도 본다면은 주가는 일찍 반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AMD도 35억 달러 이상을 못 하겠다는 거는 첫 번째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쿠다 시스템을 금방 따라가기는 어렵다. 쿠다 그 프레임워크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금방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가격만 갖고 금방 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얘네 2등이 그 진짜 규모가 한 15% 정도 되면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페니트레이션 레이트 15% 되면 뭔가 분기점이 있거든요. 근데 페니트레이션 15%가 되면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팩트는 해가 바뀌어서 내년도 한 이맘때쯤이나 한 3, 4월 때쯤 돼야지 그게 가능성이 있거나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주가는 미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어느 가을이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 엔비디아에 대한 거하고 AMD의 주가하고는 성장성이 조금 비슷해질 수도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싱 파워하고 쿠다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할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없다고 네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 반도체를 AI 반도체를 다 만들겠다라고는 했지만 그 기술력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기술력을 뛰어넘는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언제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 상황도 그렇고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러나 엔비디아의 항상 밸류에이션 얘기를 할 때 워낙에 또 성장세나 그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게 또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어느 쪽으로 시장의 방향을 가늠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좀 음봉전환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관련 종목들 움직임 어떻습니까? 일단은 장 시작과 함께 스카이닉스 4% 상승으로 시작했고 그렇죠. 4%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스카이닉스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장 초반에 8%까지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장 초반에 강했다가 사실 10시 전후로 해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방송을 하는 와중에 왜 10시 돼서 밀린지 아십니까?
반도체 아저씨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 담을지 말지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다시 그렇죠. 또 이제 반등이 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한미 반도체 다시 재상승하기 시작하고 앞서서 얘기하셨듯이 네. 뭐 사실 주가 수준은 지금 단기간에 좀 높긴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늘 세론으로 차익 실현하고 나갈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고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자리고 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당연히 홀딩 하실 거고요. 근데 여기 우리 이제 중소형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뭐 오늘 장 초반에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에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8% 강세 나오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신고가를 좀 터치를 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 좀 살짝 밀렸지만 재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뭐 가온칩스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최근에 뭐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은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은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으로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직 10시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장 후반까지 시장 변동성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반도체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까지 오늘 흐름이 다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뭐 거의 30분 단위로 지금 시간당으로 해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종목도 오늘 참 끝까지 더 지켜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못 기다리고 매수 버튼 누르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연락하면 이제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영 교수님한테. 한미반도체 다시 사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어떤 거요? 한미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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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지금 네, 오늘 있는 한미반도체. 좀 쉬었? 좀 쉬었다가. 한미반도체에 대한 한 박자 쉬고 그럼 뭘 기대하면서 이거를 살 타이밍을 골라야 될까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한 이벤트 뭘 봐야 없어요. 될까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특별한 없어요? 거 없습니다. 실적 나올 때까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한다면 만약에 한미 반도체를 산다라면 네. 지금 시점 이 가격에 사야죠.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사야 된다. 네. 76,100원. 그렇죠. 그리고 손절 자리를 잡고 사는 겁니다. 손의 자리를 짧게 해요? 아니면 길게 해요? 손절은 오늘 저점이죠. 오늘 저점이면은 제가 한번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3,000? 저점 74,000. 73,500원입니다.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주가가 반응할 수 있거든요. 네. 장 초반에 갭 상승해서 장중에 흔들어주고 장 막판에 그 땡기는 갭을 넘어서는 주가의 흐름이 보통 나타나기도 합니다.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에서.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의 시장 흐름은 갭 상승 이후에 장중 내내 흔들림이 모습이 나타나다가 네. 후반에 다시 되밀려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 관점으로의 주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갭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따라잡기 힘듭니다. 네. 다음 날 또 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면 지금 사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사실라면 지금 사는 게 맞다고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신에. 네. 그렇죠. 네. 갓바치님께서 샀다고. 예, 잘하셨어요. 좀 전에 사셨다고 합니다. 예. 저희 얘기 듣기 전에 10시에 매수 버튼을 누르시고 오늘 일정이 탑5를 시청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부디 좋은 수익으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셨네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STL 많이들 이렇게 종목을 사셨는데 그러면 탑픽 하나씩 어떻게 쓱쓱 뽑아볼까요? 한미반도체 뭐 탑픽으로 보시는 건 가요? 아니신가요? 저는 한미 반도체보다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네. 파운드리 관련 종목 내에서 파운드리. SFA 반도체 정도가 SFA 현 시점에서 반도체. 접근하기는 무난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SFA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현재- SFA. 예. SFA가 아니고 SFA 반도체. SFA 반도체. 반도체. 네네. 현재 주가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왜 이렇게 많아요? 1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다 이렇게 한 판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일단은 SFA 반도체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현재 주가 3% 오름세 보이면서 6,51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렬 교수님께서는 반도체주 뭐 보세요? 하이닉스가 가장 편한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묵으려면 저는 ETF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빠져나가시는 거죠. 아니, 그거 아니.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ETF 여러분 사세요. 그렇죠. ETF 저도 ETF 할 수 있거든요. 네. 어저께 샀어요. ETF 사셨다고요? 샀다고. 반도체 ETF 샀다고. 어떤 반도체 ETF? 뭐 소부장 모아놓은 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어그로가 아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소부장 모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대형주? 다 포함되어 위주요? 있는 거. 전체 다 포함되어 네, 있는 반도체 거요? ETF 어제 샀습니다. 그럼 뭐라도 하나 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아주 조그만 종목으로서는 소개만 드릴게요. 네. 이거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리포트 네, 하나 뭐를 소개하세요? 그지 말씀하세요? 방송에서 네. 함부로 얘기 아닙니까? 네. 제우스나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라는 건 아니지만 관심은 가져. 이거
어떻게? 빠진다고 뭐라 그러지 말라 이거지. 아, 약간 이거는 사귀는 건 아니고 삼기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10% 이상 빠지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저는 손절은 알겠습니다. 짧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예, 또 제우스. 제우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제우스의 시장이 주가는 4%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4.5%대 오름세,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공략해 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정 고수님은요? 저도 중소형 종목, 저도 사실 ETF를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저도 권할 수 있습니다. 네. 그 ETF도 많거든요. 반도체 그렇죠. ETF 보시면은 그 보유 종목 비중 보시면서 그럼 고르시면 일단 뭐 됩니다. ETF 탑픽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TF도 이제 찾아보시고 이제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고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특정 ETF를 이야기하기 좀 상관없어요. 그렇지. 네. 아니, 왜요? 왜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네. 가장 기본적인 아, 요거 약간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좀 그 혹시 모르니? 있으니까. 네, 혹시 모르니. 저는 저는 이제 이제 기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사고 싶지만 지금 가격은 전 사실 조금 부담스럽고요. 저는 좀 수익률을 챙겨야 되니까 좀 네. 변동성 큰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ETF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하이닉스와 ETF 상품의 주가 변동률은 어느 게 더 탄력적인가요? 최근 내에서 움직임을 보면. 지금 오늘 같이 할 때는 하이닉스 못 따라가죠. 다른 스몰캡은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이닉스 20%, 삼성전자 20%, 나머지 쭉. 그 ETF 안에서는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갖고 어떤 있는지.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비중이 중요한 그쵸. 거죠. 네. 뭐 SK하이닉스가 한 80% 들어있고 나머지는 뭐 20% 그런 건 없어. 중소형주이면은 그렇게 보장 못하죠. 그런 그렇게 거는 보장 못하죠. 의미가 없고요. 네. 아유, ETF 뭔지가 궁금한데. 한 열 몇 개 종목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 30, 40% 하고 네. 나머지 HP, 한미반도체 이렇게 쭉쭉쭉 해갖고 20개 있는 것도 있고 15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아, 20개나 네. 15개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라. 네네. 그럴 때 ETF로 투자하는 거 외에 네. 종목을 하나 픽한다면? 저는 종목을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이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매하기에는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가격 부담감은 좀 있죠. 근데 어떤 거든 지금 다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칩셋 미디어까지 관련된 종목들도 뭐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은 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탑픽은 하나를 꼽아주셔야 꼭 됩니다. 하나만 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1등 종목 꼽아야 됩니다. 힘듭니다. 제가 이제 방금 전 저도 뭐 이렇게 여러 개 말씀드리고 싶죠. 근데 이제 각각의 탑픽을 꼽는 거니까 하나를 꼽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SK하이닉스 하겠습니다. 비겁합니다. 예? 비겁해요. 아니 저도 여러분 삼성전자 사십시오. SK하이닉스 됐고요. 엔비디아 사십시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하시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꼬리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좀 봐드리도록 장이 하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반도체주 여러분들 뭐라도 일단 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뭘 사는 거는 가격을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ETF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ETF 내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얼마의 보유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거래가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ETF를 사셔야 되는 거 그리고 수수료도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 전도사 여도은이었고요. 관련한 내용들 다시 한번 한 줄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고수입니다. 견고한 큰 방향성이 입증이 됐다. 김대중 고수는 반전 아닌 반등이다. 염정 고수는 방향은 옳지만 단기 세론이다. 박소 고수는 슈퍼사이클에 이제 시작된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